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유닛 3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목차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미 한 번 정도는 들어봤던 개념인 중심 내용이 나와요. 이 중심 내용은 예측하며 그릴기와 연계되는 거예요. 예측하며 그릴기. 이렇게. 그리고 주제원과 뒷받침 진술이란 건 이미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유닛 1에서 일반 진술, 구체적 진술. 그러면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하는 거, 이 주제문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포괄적 주제라는 중심 소재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구체적 주제까지는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제를 뽑아내는 문장은 일반 진술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중심 내용의 개념과 그 중요성, 이때 이제 이미 언급했듯이 왜 중요하냐면 예측하며 그릴기가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측. 자, 이제 한번 우리가 단락 속에서 살펴보는데 이미 다뤘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유닛 1에서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역적 전개라고 하는 거 살펴봤어요. 그걸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요 ups and downs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먼저 이렇게 색깔로 한번 구분할게요. downs는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빨간색으로 해보고 얘는 이제 ups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 문장을 봤을 때 아이들과 이제 소통을 할 때 이거 뭐에 관한 글이야? 이거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 그럼 아이들이 다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이거 선생님 라이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포괄적 주제라는 중심 소재를 이제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 소재를 가지고 본문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본문에 너 무슨 얘기할 것 같아? 본문에 다뤄질 내용이 뭘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1이라고 하고 2라고 하면 선생님 1과 2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요 표현 ups and downs 라고 하는 걸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중심 소재가 되었잖아요. 소재.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지금 주제문이라고 하는 걸 공부해야 되잖아요. 주제문. 이게 주제문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저희가 여기서 설명할 것도 바로 여기서 이제 이끌어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제문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 소재와 중심 내용.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원서를 보게 되면 topic sentence라고 하는 거군요. topic sentence. 그래서 topic sentence는 이제 요걸 topic이라고 해요. 보통 topic 중심 소재를. 근데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중심 소재는 제가 이제 설명하는 포괄적 주제라고 하는 개념과는 살짝 다르죠. 구체적 주제와는 다르죠. 이거는 포괄적 주제가 되는 거예요. 포괄적 주제. 포괄적 주제라고 하는 중심 소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 내용이 controlling ideas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앞에서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라고 했을 때 이 ups and downs라는 표현 자체를 본문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전개하는 거죠. 이 ups가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ups가 먼저 나오고 쭉 이제 전개되고 그 다음에 뒤에 downs가 나오는 거죠. downs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주제문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을 때 중심 소재 찾고 이 부분이 중심 내용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표시하면서 실제 그 내용이 본문에 풀어져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하며 그릴기라는
요거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주제문과 뒷받침 진술인데 제가 요걸 하면서 부연 진술까지 같이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다음 우리가 유닛 4 넘어가면서 이제 부연 진술이 나오거든요. 부연 진술.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단락을 이제 크게 한번 이제 그려보면 우리가 정형화된 패턴에서 두괄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두괄식. 그러면 글의 도입부에서 나오는 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일반 진술이라고 하는 주제문이 나오겠죠. 이제 일반 진술이 나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제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제문을 갖다가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라고 하는 걸 이제 적용해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이거 의도적으로 조금 크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거 우리가 단락 전개의 세 특징 중에 하나가 먼저 언급된 거, 먼저 기술되고 나중에 언급된 거, 나중에 기술됩니다 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이 ups는 이걸로 하고 downs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먼저 ups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ups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ups가 먼저 보인다. ups가 나오고 그 다음에 downs가 이렇게 나오면서 요 개념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 개념이 그렇죠. 중심 내용이었죠. 요거는 이제 당연히 중심 소재가 되고 너무 중요한 거니까 중심 소재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ups에 대한 이야기를 요 중심 내용이라는 본문에 다시 말하면 구체적 진술이 되는 이 ups에 대한 내용을 뽑아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ups는 이거다라고 설명이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ups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문장의 내용이 나왔어요. ups는 이거다. 근데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 ups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예시. ups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예요. 예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시가 이렇게 쫙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예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연 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예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는데 얘를 구체적 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본 걸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런 흐름인 거죠.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반 진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 진술이 있고 부연 진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일반 진술에 지금 구체적 진술이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부연 진술도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부연 진술. 근데 더 중요한 건 결국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빈칸이 있으면 여기서 땡겨와서 답을 구하잖아요. 여기에 빈칸이 있으면 여기에서 땡겨와서 답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는 이게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운스도 같은 개념으로 그냥 보시면 되죠. 다운스도 이렇게 쭉 전개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실험, 연구, 조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부연할 수 있죠. 실험, 조사, 연구 이러한 걸 통해서 이렇게 딱 부연할 수 있죠. 그래서 주제문과 뒷받침 진술 그리고 부연 진술이라는 건 이렇게 포함 관계이지만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뒤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돼 있는 거 적용하시면서 아이들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